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의 적반하장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단호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종합적으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협정을 연장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후 연장 거부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자체에선 서울 강남대로에 열려있던 일장기를 철거하는 등 일본에 대한 항의 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실종됐던 조은누리약이 열흘 만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은누리약은 발견 당시 탈진 상태였지만 지속된 장마비와 폭염에도 다행히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또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일반적인 시험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결국 일본 정부가 오늘 강요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일본 제품을 들여올 때 받았던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일본을 우리 쪽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대응 카드를 내놨습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대단히 무모한 결정을 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라는 겁니다. 민폐란 단어까지 썼습니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 어려움이 더해졌지만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특히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해법은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며 국민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일본도 피해를 감수해야 할 거라는 문 대통령 발언 직후 정부는 맞대응 조치를 내놨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또 일본 식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더 깐깐히 볼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을 우리의 수출로 대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직후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입니다. 앞으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일본을 포함한 29개 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일본이 여기서 빠지면 한국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수입할 때 심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관련된 수출입 고시에서 현재 저희는 가, 나 지역으로 현재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현재 가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한 다 지역을 신설을 해서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식품과 관광, 폐기물 분야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수입 식품의 검역을 더 깐깐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는 더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WTO에 제소하기 위한 준비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재와 부품을 159개로 추리고 앞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일 의존도, 파급 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오늘 오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확정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낸 건 아니었지만 매우 회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안익은 기자입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우리 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연장 쪽에 무게를 둔 입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김 차장은 일본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반대하는 등 그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도 도움보다는 장애를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지향하는 평화와 번영이 보통 국가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해마다 갱신돼 왔고 기한 만료 90일 전인 이달 24일까지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습니다. 김 차장은 또 우리 정부가 지난달 2차례 일본에 고위급 인사를 특사로 파견했고 일본 측 고위 인사를 만난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해당 인사엔 전직 청와대 고위 인사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틀 전 고위급 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마저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일본 측은 모두 응하지 않은 겁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를 연결해서 우리 청와대 그리고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심수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심 기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높다는 반응입니다. 사실상 한일 관계가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봐야지 될까요? 네, 앞서 보셨듯이 우리는 7월 한 달간 일본에 특사를 보냈고요. 이틀 전에도 고위급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외교적 노력을 다했음에도 일본이 바뀌지 않자 문 대통령이 보다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수출 규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일본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확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명분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이라면서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또 안보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제3기구 검증을 받지 않은 우리의 제안은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번 조치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피해 아닙니까?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 정부가 더 일본을 향해 날을 세우는 핵심 배경이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수출 품목의 중요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소재,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고 일본 정부가 정확하게 이 숨통을 끊으려고 한다고 보는 겁니다. 김현종 2차장은 이를 가마우지 경제체제에 빗댔습니다.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게 목줄이 죄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고기를 사냥해도 어부 좋은 일만 시키는 이 가마우지 물새처럼 우리 경제도 그동안 소재 부품의 원산지인 일본 배만 불리는 꼴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히려 이번이야말로 일본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소재 부품 강국으로 나아갈 기회라고 김 차장은 말했습니다. 예. 자, 강대강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외교적인 채널은 계속 열어놔야지 될 것이고 또 외교적인 노력,
계속 해야지 된다는 이야기들 나옵니다. 외교적인 어떤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청와대 관계자는 중재보다는 관여가 맞다면서도 미국의 역할에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동북아 안보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 한일 양국에 모두 적지 않은 만큼 오늘 한미일 외교장관과 같은 이 크고 작은 대화 창구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대화와 함께 외교적인 압박도 할 텐데요. 우선 외교부 조세영 차관은 나가민의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항의를 했습니다. 또 국제무대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피력하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오늘 강요회의가 열렸던 일본 총리 관저 앞에 나가 있습니다. 자, 윤 특파원, 오늘 결정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 강요들은 가기를 마친 뒤 입이라도 맞춘 듯 하나같이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조치이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もともと日韓関係に影響を与えるなんていうことは全く我々は意図しておりませんし、ましてや何かに対する対抗措置といった種類のものでもないわけであります。 네, 그러면서 대만, 인도 등 아시아 국가 이름을 대면서 수출 관리만 제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의 언급까지도 하면서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어필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또 여론전을 상당히 편 것 같습니다. 아소 경제부총리가 옴진리교 테러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살인가스 이야기까지 꺼냈다고 하죠. 네, 불화수소는 살인가스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오음진리교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물질이 대량으로 어디론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걸 한국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마치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듯이 말을 한 겁니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주장일 뿐더러 일본인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오음진리교 사건까지 언급함으로써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거가 없을 뿐더러 게다가 저희가 또 앞서 뉴스룸에서 고순도 불화수소가 필요가 없다, 살인가스를 만들 때는 필요가 없다는 부분도 팩트체크를 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제 결정을 내린 강요회의 자체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고 하죠. 네, 오늘 가기는 겨우 15분 만에 끝났고 그 뒤로 10분 뒤에 기자회견까지 이어지면서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주무부처 장관인 세코 경제산업상의 기자회견은 상당히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 화이트리스트 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난 7월 12일 열렸던 수출 당국자 간의 실무 회의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全く事実と違う説明を韓国側がしているわけですから、それが訂正が行われないと、経産省としては韓国側と会ってもですね、また違う話をされる危険性があるわけでありますから。 네. 네, 당시 우리 당국자가 이 제재를 원상복귀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었는데 왜 그런 내용을 밝혔느냐라고 트집을 잡으면서 잘못했다는 걸 시인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본이 리스트 배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할 거란 예상도 있었는데 실제로 일본 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군요. 네,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品目に限らず、迂回輸出や目的外転用などには厳正に対処してまい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면 원칙적으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100여 개에 이르는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이 캐치홀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삼으면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경산성의 한 간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규제 품목 확대의 첫걸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제3, 제4의 추가 제재가 언제든지 발동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겁니다. 예.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 앞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조치가 시행되는 건 지금부터 약 3주 뒤인 오는 28일부터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 박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본 가기가 오늘 의결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주무부처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아베 신조 총리가 서명하는 절차는 오늘 모두 마무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도 밟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식 공포는 오는 7일에 이뤄지게 됩니다.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3주, 즉 21일 후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르면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다만 발효 전까지 3주 동안 변수가 생기면 개정안 발효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도 발효 시기는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국내법상 발효를 미룬 채 개정안을 철회하는 재개정안을 가기에서 의결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외교당국은 일본 정부가 이렇게 철회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그렇다면 화이트리스트에서 뺀다는 것,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이 이제 입게 되는 건지 취재기자와 전문가를 차례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부의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송 기자, 일본이 결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빼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쉽게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겠다는 겁니까? 네, 일단 오늘 일본 경제산업성이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보면요. 앞으로는 수출국을 A, B, C, D 4개 그룹으로 나눠서 다르게 대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A그룹에는 우리나라를 뺀 기존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26개국이 들어갑니다. 한국은 한 단계 떨어져서 B그룹에 들어가는데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예, 그럼 화이트리스트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A, B, C, D 저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군요. 자, 이번 조치가 발효되면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재나 부품이 얼마나 늘게 되는 겁니까? 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질 경우에 이론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1,194개입니다. 이른바 전략물자 중에 덜 민감한 품목 857개에 대해선 화이트리스트 국엔 그동안 수출 허가를 간단하게 처리해줬는데요. 여기서 빠지면 857개 품목도 원칙적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전략물자가 아닌 일반 물품도 캐치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159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일본은 지금 수출을 막는 게 아니다. 관리를 강화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를 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나라들, 그러니까 비백색 국가도 별 문제 없이 수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기업들로선 상당히 번거로워집니다. 이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만 수출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개별 허가를 받게 되면 유효 기간이 6개월로 짧습니다. 수출 허가 처리 기간도 일주일 내에서 90일로 바뀌고 내야 하는 서류도 2종에서 적게는 3종, 많게는 9종으로 늘어납니다. 예. 또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추가로 서류를 요구해서 수출기를 사실상 막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중국이나 대만, 홍콩, 싱가포르 같은 일반 국가에도 특별 포괄 허가라는 걸 내주고 있는데요. 일정한 품목이나 기업에 대해선 수출 심사를 좀 간단하게 해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얼마나 허용해 주느냐, 또 건건히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 허가로 돌리는 게 얼마나 될 것이냐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예. 구체적인 조건은 이달 말쯤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송기호 변호사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부도 오늘 일본을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현재 우리 기업이 가지역에 속한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개별 허가 품목이라도 수출 허가가 나는데 5일이 걸리고 신청 서류도 면제가 많이 되는데요. 일본을 여기서 빼서 새로 만드는 다지역에 넣으면 경우에 따라서 허가 심사 기간이 늘어나고 절차도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일본을 압박할 수 있을진 이후에 나올 구체적인 조치를 봐야 합니다. 예. 다만 일단 일본이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상대로 낙인을 찍은 만큼 우리도 그대로 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죠. 송기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도쿄에서 화상 연결로 했는데 네. 자,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은 우리 산업계에 어떤 영향,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으로 갈 때는 이제 3년 포괄 허가를 내줬는데 예.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일본 수출자만이 한국에 대한 포괄 허가를 이제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이것이 이제 일본이 우리 후방 공급선, 우리 기간 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 기술에 대한 어떤 옥죄는 그런 틀을 만든 점에서는 불리한 영향을 분명히 줄 것입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일 것인가? 이를테면 오늘 우리 정부가 발표한 직접 영향을 받을 품목 159개 품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중에서 어느 정도 몇 개가 이 포괄 허가도 허용되지 않은 개별 허가로 지정될 것인가? 예. 이달 말쯤 아마 그런 구체적인 지정이 될 것입니다만 그 내용에 따라서 예. 사태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달 말에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시행 세칙, 그러니까 품목별로 수출 허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처럼 그냥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비백색 국가에 하는 기준 정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독 더 우리에게 불리하게 할 것인지, 이게 이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전망을 해본다면요, 지금 현재의 고시 시행 세칙들에서는 우리가 백색 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이제 개정을 할 텐데 예. 지금 이 조치가 갖고 있는 성격을 우리는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 내부 수출 기업에 대한 규제이고요. 예. 제가 이번에 일본을 다녀오면서 일본 산업계가 이것이 일본 수출 기업에게 어떤 실질적인 피해가 상당히 발생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 이런 입장이었고요. 또 일본도 대외적으로는 이것이 무역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욱이 이제 안보 조치라는 틀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면서 막상 일본 국민이나 또 일본 산업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감당하라고 요구할 어떤 구체적인 안보적 사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특히 이제 오늘 우리를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지만 또 종래의 비백색 국가들에 비하면은 한 단계 올라간 B급으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물론 그 자체도 예. 잘못된 겁니다만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예.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예. 우리 정부 지금까지 잘 대응해 왔고 또 정부의 힘을 실어서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일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예, 또 그 3주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외교력을 또 많이 발휘를 해야지 되겠군요. 자, 일본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언론과 인터뷰도 했고 네. 일본 기업인들도 많이 만나 보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본 기업인들 입장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 우리도 지금 피해를 입게 됐다. 아베 내각의 이번 조치는 잘못된 거다라는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내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이제 이 조치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일본 이제 경제신문이라고 하는 일본 산업계를 대표하는 신문은 일본 정부의 그런 미디어 통제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수출 규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일본 언론들은 이제 언제부터인지 다 수출 관리, 무역 관리로 다 바꿔서 예. 하고 있는데 그 니혼 게이자이 신문만큼은 계속 수출 규제라고 일관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그만큼 이게 일본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3주가 참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이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 불화수소를 포함해서 이게 이 앞으로 남은 3주 안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허가가 나거나 예. 또는 포괄 허가로 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언론 인터뷰에서 중요하게 제기했던 도쿄 신문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국제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에 들어있지도 않은 중국과 홍콩, 대만에 대해서는 이 불화수소에 대해서 포괄 허가제를 허용하면서 예. 우리는 개별 허가로 가고 있다. 이거 일본 국민, 일본 수출 기업이 납득하겠느냐?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요. 오늘 일본이 이제 그 B급으로 분류한 것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번 사태가 강제동원 이 민사 판결에 이제 아베 총리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이제 예. 개입한 데서 비롯됐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 B급으로 분류됐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예. 중국, 홍콩보다는 그 책에 비하면은 좀 더 나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이 불화수소 문제에 대한 현재 허가를 아직 안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번 3주 내에
뭔가 좀 해결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개정안이 시행되는 앞으로 3주 동안의 시간 동안 그런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춰서 또 노력을 기울여야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관심을 끄는 건 평행선을 달리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미국이 중재를 위해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입니다. 마침 태국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안보 포럼에선 한미일 세 나라 외교장관들이 조금 전 회담을 마쳤는데요.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김선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조금 전 회담이 끝나고 강경화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죠.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다고 합니까? 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약 3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 회담이 끝나고 세 장관은 사진을 찍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제외한 한일 두 장관의 표정은 매우 굳어 있었습니다. 이 강경화 장관은 짧게 브리핑을 했는데 이 강 장관은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미국 측도 이 상황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한미 미일 양자 회담 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앞에 있던 회의가 미뤄지면서 일정이 취소됐고 결국 한미일 3자 회담만 예정된 시간에 계속됐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도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미국이 중재에 나설 걸로 좀 보입니까? 네, 미국이 휴전 중재를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일본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JTBC 질의에 대해 이번 문제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두 동맹국에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양측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미 내려진 일본 가기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겠지만 실제 발효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의 판을 깔아주는 형태로 중재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본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려가 큰 거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한국과 일본 두 외교장관이 만날 기회는 있었지만 제대로 된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강경화 장관과 이 고노 외무상은 오늘 오전에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에서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우리 측의 우려에 대해서 이 고노 외무상은 무엇을 근거로 한 불만인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this in a very unilateral and arbitrary manner. We are gravely concerned by this decision. I have not heard any complaints from our ASEAN friends about our export management measures. I don't know what is the source of complaint by Foreign Minister Khan. 네, 우리의 불만이 어떤 근거에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일본의 입장이 이런 거였는데 다른 국가들도 같이 있었던 자리였잖아요.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장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취재된 게 좀 있습니까? 네,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발언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외교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뺄 것이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을 화이트리스트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아세안과 한중일은 한 가족이 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유감스럽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보통 아세안 다자회의에서는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한 차례씩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발언 도중에 특정 국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콕에서 김선미 기자였습니다. 네, 일본이 무역을 무기화하고 있다. 오늘 일본 조치를 두고 외국 언론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이번 조치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경제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한계 기자입니다. 경제 전쟁이 선언됐다. 미국 CNN 방송은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 분쟁을 훨씬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팽팽히 맞선 한일 두 나라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South Korea has raised a complaint with the WTO saying that this is political retaliation, saying that this is illegal. Japan says not. Japan says it is simply reviewing export controls in the light of its own security concerns.
하지만 결국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역사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칼럼에서 이번 전쟁은 무역이 아닌 정치적인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북핵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일 갈등으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흔들리는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큽니다. 반면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 등은 일본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예, 오늘 우리 시민들의 분노는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남에 걸려있던 만국기 가운데 일장기가 모두 철거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걸려있던 일장기가 내려집니다. 태극기와 마주보던 개양대가 모두 비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만국기에서 일장기를 모두 뺐습니다. 시민들도 분노했습니다. 화가 나지. 막 심장이 뛰고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미치고 마음이 막 떨리고 그렇네요. 지자체들은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했고 예정된 일본 교류 행사도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2곳이 참여한 상태고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선 시민단체가 아베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내일과 광복절엔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도 열립니다. 과거사를 부정하고 침략을 정당화하며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려는 아베 일당에게 우리 시민들의 분노를 보여주자. 올해 99살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모든 게 자기 탓 같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눈물 나오지. 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손해가 안지도 모르겠네. 내 하나 때문에 그런 거 같아. 13년 만에 소송에서 이겼지만 일본의 태도는 괘씸하다며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부 우리 국민도 다 나쁜 놈들 괘씸하다면서 아베가 수출도 안 받고 온 게 전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고맙지. 다 고마운 일이지. 미안하네. 아무것도 없이 하고. JTBC 최규진입니다. 한편 지금 일본 나고야에 전시돼 있는 우리 평화의 소녀상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나고야 시장이 철거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스가 관방장관도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시회 주최 측도 오늘 밤 회의를 열어 이 소녀상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나고야 현지에서 김나한 기자입니다. 日本人の心を踏みにじる行為であって、こんなとこでやらなくても別にやれるとこはいくらでもあるじゃないですか。 일본 나고야 시장이 오늘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된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소녀상의 의미를 물으며 관심을 보이는가 싶더니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선 소녀상 철거를 요청하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これこんな日本人の10億も税金を使った場所であたかもその公的にやってるようなんですねこれ。見えますわねこれ。 이번 전시회 제목은 표현의 부자유 그 후. 그러나 전시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소녀상을 둘러싼 반발 움직임이 일면서 그 주제는 무색해졌습니다. 전시회 예술감독은 앞으로 소녀상 전시를 계속할지 전시회가 열리는 아이치현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시를 시작한 뒤부터 항의 전화와 메일에 시달리던 미술관에선 소녀상에 대한 취재진의 접근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이곳 취재진이 받은 안내문입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은 촬영이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행사에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전시회가 일본 문화청 보조금을 받는 사업으로 돼 있다며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예, 이번에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베 총리와 내각의 의도가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지금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양국 관계가 껄끄러울 수 있다는 것은 뭐 많이들 알고 있지만 아베 총리가 이처럼 극단적으로 가는 이유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도라고 봐야지 될까요? 궁극적인 의도는 지금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힘을 걷고 가지고 북일 수교 때도 한국이 많이 북한을 도울 수 없게 예.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손해가 있고 북한과 일본이 수교를 할 때요. 예, 북일 수교를 할 때 그러니까 간제 지원자 판결 문제가 한국에서는 배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북일 수교에서 북한이 보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것은 합법의 행위에 의해서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보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한국의 배상이라는 거 불법에 대해서 이제 배상해라. 이것이 확정되어 간다면 북한도 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일본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어 있고 아베 정권의 전체성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또 하나 있고 또 역시 경제적으로 계속 부상하는 한반도가 일본의 영향 하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 경우는 또 이거는 일본 정권이 만드는 페이크 뉴스인데요. 이제 한국은 침묵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미를 건조해서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적극되기 이전에 또 군사력도 망가뜨려야 된다. 이러한 좀 페이크 뉴스를 섞어가면서 장기적인 눈으로 이제 한국에 대한 도발을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본격적인 도발이 시작된 것이다. 자, 또 하나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밝혔는데 이제 일본은 앞서서 미국이 제안했던 고위급 협의 제안했던 것도 거부를 했고 또 우리 측의 국제기구 검증도 모두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이런 외교적인 접촉을 모두 거부를 한 건데 이 부분도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다고 상당히 볼 수 이례적이죠. 있을까요? 일본은 외교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한국에는 그 올해 1월부터 계속 외교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에 나와라. 라고 했는데 마지막은 일본이 외교적인 협의를 모두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6월 10일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는데요. 오노데라라는 일본 자민당 조사 회장이 어떤 강연에서 앞으로 한국 정권을 무시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여서 그 이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정책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이기도 한데 일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절반 이상이 찬성을 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아베 내각이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극우 세력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본 시민들 전반적인 생각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전반적으로는요. 일본 시민들이 전체를 100이라고 하면 50% 정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무단파층이라고 해서 지지 전당이 없음.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 전당이 없는 일본인들이 45%에서 많게는 60%까지 그렇게 나타납니다. 60%까지. 한국에서는 아직 12%, 13%인데 이런 분들은요 이번의 사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는 부분은 나머지 50%죠. 나머지 50%쯤 30%에서 35% 정도가 좀 교만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명 하면 500명 정도 대답하고 그쯤 35% 정도가 이것은 오케이다. 이번에 수출 규제 조치는 옳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본인 전체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대충 30% 정도가 아닐까. 나머지는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꽤 많습니다. 자, 오늘 일본의 조치 또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 보면서 출구를 한동안 찾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 또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될까요? 역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라는 것 자체를 보면요. 그렇게 피해가 한국에 즉각 나타나지 이것은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0일만 일단 심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이쪽으로 수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그러나 이것을 이용하면서 사실상 수출 금지, 금수하는 그러한 물건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일본이 금수 조치를 한다면
그 항목이 안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단 현재는 그 시비를만 기다리면 다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는 좀 냉정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여서 그러나 경제 보복이라는 면에서 간제 지원자 판결 문제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거는 세코 경제산업상의 트위터에도 7월 2일, 7월 3일분에 다 그런 식으로 이것은 그 간제 지원자 판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G20까지 좋은 이야기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조치다. 라는 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정확하게 경제 보복이다라는 부담성은 세계에 그리고 일본에게 계속 주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경제 보복 조치는 아직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일본은 더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우리가 더 그런 부분에 계속 조심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제3단은 완벽한 경제 보복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 쪽의 전단성을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베 정권도 어떤 면에서는 이 정도에서 좀 보복 조치라는 부분을 그만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냉정하게 우리가 경제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강의약으로 그렇게 양쪽을 쓰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력으로 다 해야 하는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정말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실종됐던 조은누리 양이 오늘 오후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열흘 만인데요. 수색견과 함께 은누리 양을 찾아낸 박상진 원사를 저희 JTBC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먼저 윤두열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수색에 나선 박상진 원사가 조은누리 양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인근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수색견이 멈췄습니다. 조은누리 양을 발견한 수색견 달관입니다. 은누리 양 3m 앞에서 누군가를 발견했을 때 취하는 이 앉아 자세를 취했습니다. 곧바로 달려가 보니 조양이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고 금세 의식도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체인 양 꼼짝 안 하고 이 바위 틈새에 이렇게 누리야 어깨 이렇게 두더니 눈이 돌아와가지고 이상 없구나 해서. 박 원사는 가져간 물을 먹이며 조양을 등에 업고 마을까지 내려왔습니다. 쉬면서 물을 계속 주니까 생수 한 5통을 먹은 것 같은데 다 내려왔을 때는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조양이 발견된 곳은 실종 신고가 들어온 무심천 발원지에서 산 위쪽으로 920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당초 조양이 산 아래로 내려갔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정상 부근에서 찾은 겁니다. 실종 열흘 만에 기적처럼 돌아온 조양은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지금 조은누리 양 건강이 가장 걱정인데요. 은누리 양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열흘이나 혼자 깊은 산 속에 있었으니까 이 신체 건강도 그렇지만 심리 상태도 걱정입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다행히도 조은누리 양의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대화도 무리 없이 이어나갈 정도라고 하는데요. 조양은 오후 5시쯤 제가 있는 이곳 충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왔습니다. 들것에 실려 들어가면서도 저희 눈을 깜빡거리면서 저희 취재진을 쳐다보기도 했는데요. 조양을 검진한 의사는 조양이 처음 이송됐을 당시에 혈압이 조금 낮았지만 곧바로 정상 수치를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양을 검진한 의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심장 쪽에 초음파라든지 복부 초음파 그리고 흉부 엑스선 촬영에서도 특별한 소견은 없었습니다. 약간의 찰가상이라든지 멍 같은 것이 관찰은 되지만 특별히 움직임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네, 의사는 조양이 당장 일반 병실에 입원해도 될 정도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밤 심리 상태와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은누리 양이 발견된 곳이 산 하나 넘어서라고 하던데 앞서 수색을 좀 했던 곳입니까?
네, 지금까지 경찰과 군병력 5,800여 명과 수색견 14마리가 투입이 됐었습니다. 조양이 발견된 곳이 직선거리로는 매우 가까울 수 있지만 조양이 최초 실종됐던 곳에서 산을 하나 넘어야 하는 곳입니다. 경찰에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수색 7일차 되는 날 드론으로 한번 이 지역을 수색을 했었는데 풀숲이 너무 우거져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 날인 8일째 되는 날에는 수색견 한 마리가 이곳을 수색했는데 역시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어제부터 수색 범위를 넓혔고 오늘 그 지점에서 조양을 찾은 겁니다. 정말 다행인데요. 일단 건강이 우선이니까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혹시 좋은 누리양이 어쩌다 거기까지 갔는지 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네, 조양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는 이곳 충북 청주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부터는 3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비가 와서 계곡에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연 이틀 동안 1000여 명이 넘는 수색 인원이 투입이 됐었는데요. 물론 조양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는지는 조사를 더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양의 심리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현재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양의 부모님께 또 연락을 해봤는데 조양의 부모님은 다시 조양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희 취재진에게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재 기자였습니다. 네, 북한이 이틀 만에 또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이후로는 3번째 발사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제될 게 없다며 대화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발사체는 220km 정도를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습니다. 고도는 약 25km,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로 탐지됐습니다. 청와대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지난달 31일에 쏜 발사체가 신형 방사포라고 발표한 만큼 미국과 함께 정밀하게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사체도 이틀 전 쏜 것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6월 말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이후 잇따라 3차례 발사체를 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These are short-range missiles. They're very standard. And a lot of other countries test that kind of missile also.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간으로 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 발사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 직후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는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찾았던 여고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나흘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정화조에서 새어나온 유독가스 때문이었는데요. 친구가 나오지 않자 찾으러 갔던 또 다른 학생도 여기서 기절했다가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한 학생이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고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일행이 찾아가 쓰러져 있는 친구를 발견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해도 깨어나지 않자 밖으로 끌어냅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옆 회센터 지하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B 양은 나흘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심폐소생하던 친구가 가스 냄새가 났다고 하였고 잠깐 기절을 했다고 들었어요. 당시 건물 정화조에선 오수 처리 시설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정화조 분비물을 배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폐 손상 등을 불러오는 황화수소가 새어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할구청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화장실은 우리 거고 용제는 우리가 안 하니까. 피서철 관광객이 몰리는 때라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 이후 공중 화장실 간판은 떼냈습니다. 화장실도 아예 폐쇄했습니다. 폐수나 오염물이 썩으면 생기는 황화수소는 산업 현장 질식 사고의 30%를 차지하는 유독가스입니다. 경찰은 20년 이상 된 정화조 배기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대범한 음주위원장으로 정했습니다. 누구 이야기 하는지 많은 분들이 또 아실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고 이제 추경 예산 심사했다는 김재원 의원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어젯밤 11시 넘어서 여야가 추경안 놓고 깡내 만회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예. 영상을 보시면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국회로 들어오다가 기자들과 마주쳤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모습이고 그런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듯이 카메라를 잡고 등지고 있고요. 저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몸을 못 가누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자 주변에 있던 기자들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영상을 찍기 시작합니다. 예. 이 눈꺼풀도 무거워 보이고요. 그리고 말도 더듬더듬 어눌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으니 뭐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충분히 술을 마신 상태라고 생각을 할 만한 모습이군요. 네, 당시 현장 기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술 냄새가 확 풍겼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뭐 혹자는 식사하다가 반주 한 잔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 위원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면 이게 왜 부적절한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릴 텐데 일단 들어보시고 제가 좀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 위원장 목소리가 좀 작아서 잘 안 들렸는데 이 기자가 오늘 안에 추경 심사 끝내는 게 맞냐 물어보니까 당연하다. 오늘이 마지막 아니냐. 오늘 다 끝내야 한다. 오늘 차수를 변경하더라도 끝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 이 얘기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오늘 안에 이 추경 심사 끝내야 한다고 본인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예. 게다가 김재원 의원은 최근에 내부적인 논란 속에서 예결위원장 자리에 오른 것 아니었습니까? 또 예결위원장이 되자마자 어떻게 보면 데뷔 무대라고 볼 수 있는데 하자마자 또 논란이 됐군요. 맞습니다. 이 예결위원장 자리에 올랐던 게 지난달 5일이었는데 어제 추경 심사 앞두고서 이 데뷔 전 치르는 소감을 밝혔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좀 들어보시죠. 예. 당대표께서 국익을 생각하고 대범하게 심사에 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 대범하게 추경 심사에 임하겠다는 거였는데 이 만취 상태로 원래 6조 원이 넘었던 추경을 심사한 건 좀 너무 대범했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예. 6조 원이 넘는 추경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 만취는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나 특별히 입장을 내놨습니까? 해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기자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물어봤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물어봤는데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히려 오늘 오전에 이 소속 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김재원 위원장이 추경 잘 깎았다, 박수 쳐주자 이렇게 박수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다른 당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는데요. 민주평화당은 이 김 위원장이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고 즉각 예결위원장 자리에 반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정말 분노가 치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악수로 말한다로 정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단 악수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제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만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죠. 예. 지금 나오는 저 모습이군요. 네. 이 고노 외무상이 손을 놓으려는데도 강 장관이 꽉 잡고 안 놔주다가 저렇게 예. 손을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고노다로 외무상의 손이 하얗게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둘 다 웃지도 않고 반갑다는 말도 하지도 않고 이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는데 지금 두 나라 관계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예.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히려 더 꽉 잡은 그런 모습인 거군요. 또 많은 시청자분들은 지금 저 장면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만날 때마다 이 악수로 기싸움을 벌이기 때문에 매번 화제가 됐었는데 지난 6월의 장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악수를 하는데 이때도 마크롱 대통령이 어찌나 손을 세게 잡았는지 트럼프 예. 대통령의 손이 저렇게 하얗게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이번에 두 인사가 만났던 자리가 이제 한중일 세 나라 그리고 또 이제 아세안 국가들의 외교장관들이 모인 자리였잖아요. 여러 이야기가 나왔겠군요. 일단 이 자리에서 일본 고노 외무상이 한국은 앞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건데 아세안 국가들은 지금 불만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싱가포르 장관이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싱가포르가 빠져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서 일본이 아세안과 협력하고 싶다면은 화이트리스트 대상을 줄일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또 중국도 거들었는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중일과 아세안이 하나의 가족과 같다. 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고노 외무상은 아세안 국가를 향해서 한국에 줬던 혜택을 뺏은 것이다 주장을 하면 아세안 국가들이 동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본이 아세안 국가 전체를 무시한 모양새가 되면서 오히려 비난을 자초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훈 기자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폭염이 이어집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고 밤에도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내일 오후 중부 내륙 지역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다는 예보인데요. 괌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프란시스코는 다음 주 화요일쯤 제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